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원자 그리고 원자 간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들은 어떠한 전자 배치를 갖는지 그 원리는 뭔지 대략적인 규칙을 알아봤고요. 얘네들끼리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드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온 결합이 되기도 하고 공유 결합이 되기도 하고 전자 하나를 넘겨주는, 전자를 공유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갈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랑 결합을 하는데 도대체 왜 결합을 하는지, 어떤 형식의 결합이 있는지, 즉 지금까지는 1대 그 국소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넓은 의미의 화학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학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도대체 산화, 환원 반응이 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산화와 환원 반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얘기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틀 뒤면 방학이니까, 아니 방학이 아니지, 추석이니까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오늘 개념적인 것만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울 산화환원을 한번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산화환원 반응을 구분하는 데는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산소의 이동이 있습니다. 산소의 이동. 산화, 이름 그대로 산소화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떠한 원소,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산화되었다, 산소가 들러붙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산화수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산소의 이동과 전자의 이동과 산화수가 전부 다 다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자의 이동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폭넓게 보는 건데, 국소적으로 보자면 그냥 산소의 이동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을 편하게 얘기할 때 산화수의 개념을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산소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산소의 이동의 예시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 중성구리 원소가 혼자 가만히 있었죠? 중성구리 원소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산소가 들러붙습니다. 그러면서 ECUO, 얘는 산화구리라고 불러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산화구리라고 부릅니다. 산화구리. 산화된 구리라는 의미예요. 원래 그냥 순수한 구리였는데 산소랑 붙어서 산화구리가 되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산화 반응, 산소가 들러붙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산화는 알겠는데 환원은 뭡니까? 환원. 여러분들, 환원이라는 말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왜 일상적으로 우리 환원한다라는 표현 들어는 봤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의 이제 거의 이제 나중에 이제 말년에, 노년에 나이가 벌어들인 이 부 여러분들께 다시 환원하겠다, 사회에 다시 환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환원은 원래대로 되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대로 되돌린다. 즉 산화 과정이 산소화되는 거라면, 어떤 물질에 산소가 들러붙는 과정이 산화라면 되돌리는 건 뭐야? 이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와 산소로 분해되는 거, 붙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는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 즉, 이 산소의 이동에서 얘기할 때는 산소를 얻는다.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나요? 파란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산화의 과정은 산소를 얻는다. 산소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환원은 뭐야? 산소를 잃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 있죠. 다시 내가 이 산화구리, 그대로 된 산화구리죠. 이 산화구리에다가 탄소로 이루어진 이제 코크스라는 물질이 있어요. 코크스. 이런 아이를 넣고 잘 흔들어가지고 잘 섞게 되면은 산화구리가 그냥 다시 구리가 돼버립니다. 즉 여기에 있던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죠. 맞아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얘는 환원이 된 겁니다. 환원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코크스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 코크스는요, 가만히 있던 탄소 덩어리였는데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었죠.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뭐가 된 거야? 산화한 겁니다. 산화한 거.
잘 생각을 해보면 산소가 들러붙고 산소가 떨어져 나고 나한테 산소가 떨어져 나간다면 이 산소가 누군가한테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니면 내가 산소를 얻었다면 누군가한테 산소를 뺏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산화환원 과정은 세트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타났을 때,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구분하는 방법은 뭐? 산소를 잃었느냐, 산소를 얻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시를 한번 보죠. 그럼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자, 세 번째 예시는 요렇게, 얘는요 산화철이에요. 산소화된 철을 말합니다. 이 산화철에다가도 이 코크스를 섞고 샥샥샥샥샥 흔들어 보면 어떻게 돼? 요렇게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도 원래 산소랑 들러붙어 있었던 산화철이었죠. 그런데 이 산화철이 반응 후에는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가잖아. 산소가 떨어져 나가잖아. 그럼 얘는 뭐야? 환원이지, 환원. 얘는 환원이에요. 자, 반대로 원래는 그냥 순수한 탄소 상태로 있었던 요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죠. 산소가 들러붙게 되죠. 이 산화탄소. 그래서 뭐라 불러? 얘는 산화가죠. 얘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산소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보고 누가 산화인지 누가 환원인지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걸로 가보죠. 자,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이 산화환원 과정을 단순히 산소가 관여하는 과정만 얘기를 하려니 너무 범위가 좁아요. 세상에 산소가 관여 안 하는 화학 반응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번엔 뭘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의 이동.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자의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는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것 또는 전자를 잃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산화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환원 과정일 거야.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거나 이게 바로 산화 or 환원일 텐데, 자, 생각해 볼게요.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A라는 물질이 있어. 여기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I가 전자 하나를 띡 얻어서 A-가 되었다고 칩시다. A라는 물질이 전자를 얻어서 A-가 되었어요. 음이온이 되었어요. 이 I는 전자를 얻었죠. 전자를 얻으면 이건 산화야 환원이야? 뭐게? 자, 산소를 얻을 땐 산화라고 했어요. 그럼 전자를 얻을 땐 산화게 환원이게? 얘는 환원이에요. 환원. 오히려 전자의 이동을 얘기할 때는요. 전자를 잃어버릴 때를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를 잃어버릴 때를 산화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좀 헷갈린데요. 산화환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처음에는 산소가 있었고 그 다음엔 전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산소는 없고 전자도 있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떡하죠? 이거 헷갈리면 어떡하죠? 잘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개념이 있을 거냐면 이게 사실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이 존재를 해요. 이런 과정이 존재를 할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산소가 포함된 이온 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산소가 포함된 이온 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그네슘과 산소의 결합. 여기에 마그네슘과 산소가 들러붙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이 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MgO가 만들어지겠죠.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MgO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이렇게 MgO로 딱 만들어지는 거 말고 이 사이에서 얘네가 MgO가 딱 들러붙는 게 아니라 이온이 되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온이 되는 거. 여러분들, 그럼 마그네슘은 어떻게 되겠어? Mg E 플러스. 야, 이거 빨간색으로 하니까 너무 안 보이죠? 선생님이 회색 분필 잠깐만, 회색 분필 여기 있나? 회색 분필 조그맣게 있네요. 잠깐만. 자, 미안. 이거 다시 써드릴게요. 이거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죠? 다시 써드릴게요.
써 드릴게요.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게 되면 마그네슘은 몇 가 이온이 돼?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고 산소 2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I를 다시 쓰면 MgO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즉 마그네슘은 산소를 만나서 플러스 2짜리 이온이 되죠. 마그네슘이 산소를 만나서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어요. 마그네슘은 산화야 환원이야? 얘는 지금 산화된 거야. 얘는 지금 산화된 거예요. 산화. 얘 지금 산화되고 있잖아요. 그쵸? 얘 지금 산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은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 전자를 잃었잖아.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쵸? 즉 산소를 얻는다라는 과정은 보통 산소가 전자를 굉장히 뺏기 좋아해요. 뺏기 좋아해. 이게 꼭 이온 결합물뿐만 아니라 누구랑 만나도 전자를 뺏기, 전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좋아하는 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1번부터 거의 120번까지 120개 종류의 원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산소가 전자를 얼만큼 좋아하느냐? 120개 중에 2등이야. 산소보다 전자를 좋아하는 애는 딱 한 명밖에 없어. 플로린. 얘가 1등이고요. 얘가 1등. 얘가 1등이고요. 산소가 2등이에요. 오케이? 산소는 그래서 누구랑 만나도 전자를 좀 뺏는 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소랑 결합을 했다. 산소를 얻었다라는 건 나는 원래 있었는데 산소를 내가 얻었다라는 건 이 얻으면서 이 산소에게 전자를 뺏겼다는 뜻이에요. 산소를 얻는 것과 전자를 뺏는 것, 전자를 잃는 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좀 안 헷갈리겠죠? 산소를 얻었어. 근데 산소는 전자를 겁나 좋아하지. 그럼 내가 산소한테 전자를 뺏기겠네. 산소를 얻는 것과 전자를 잃는 건 같은 말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산소를 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게 산화야. 전자를 잃는 게 산화야.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런 개념에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우리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죠.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나트륨, 염소가 만나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되었어요. 자, 이 중에 산화하는 건 누구? 산화하는 건 누구? 전자를 잃는 애, 전자를 잃는 애가 산화야. 전자를 나트륨에서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서 잃었죠? 얘가 산화. 환원되는 건 누구? 전자를 얻는 애,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죠. 얘가 환원. 오케이? 어렵지 않죠? 즉, 전자의 이동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온 결합물 상태에서 이온 결합이 일어날 때 전자를 잃는 애가 산화, 전자를 얻는 애가 환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 자, 다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온 결합은 아니야. 이게 이온 결합은 아니야. 이온 결합을 얘네는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 결합을 하는 경우죠. 이번 경우에는 이온 결합은 아닌데 원래 중성이었던 얘가 아연입니다. 아연.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율표 20번 안에서는 외우진 않았는데 아연이라는 금속 원소예요. 아연이라는 금속 원소고 구리라는 금속 원소가 만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구리도 안 외웠네요. 이것도 이제 20번 밖에 있는 전이 원소 중에 하나인 구리라는 금속 이온입니다. 얘가 아연이 있고 구리가 있었는데 아연은 순수한 원소 상태, 중성 원소 상태였고요. 구리는 2 플러스 전자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실 얘네 둘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전자를 주기 좋아하느냐? 이게 왜 금속류들은 주는 쪽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얘가 더 전자를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얘는 전자를 갖고 있고 얘는 전자가 없죠. 그래서 야, 내가 더 주는 걸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구리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구리한테 주니까 얘는 2 플러스가 되죠. 얘는 뭐야? 산화가죠. 구리는 원래 이온이었는데 플러스 2짜리 전자가 모자란 애였는데 전자를 가져버렸죠. 그래서 얘가 환원이에요. 환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이동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온 결합물을 때 얘기하거나 아니면 금속에서도 또는 비금속끼리에서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내가 전자를 잃었으면 산화, 얻었으면 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산소는 전자를 겁나 좋아해. 산소를 얻었다라는 건 산소한테 전자를 뺏긴다라는 뜻이야. 전자를 잃고 산소를 얻고.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네요. 어떤 이온이, 전자의 이동으로 말할 때는 어떤 이온이 있는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학 반응.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외를 못하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말하기에는 세상에는 공유결합을 이루는 케이스, 이온을 만들지도 않고 산소가 참여하지도 않는 케이스의 화학 반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산화하는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산화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말이죠. 산화수의 개념은 공유결합을 이온결합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잘 들리고 있었나? 마이크가 밑에 달려 있었네요. 공유결합을 이온결합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우리는 이제 공유결합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산소 원소 하나가 있습니다. 산소 원소는 16족 원소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가 6개인 아이예요. 폴전자가 2개인 아이들이죠. 산소는요, 2개의 공유결합을 이루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아이입니다.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이네. 얘는 듀엣 규칙 2개만 있으면 만족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공유결합을 이루면서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산소도 8개, 수소도 8개.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결합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산소도 수소도 전자를 원하니까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수소 입장에서도 네 전자를 내 쪽으로 좀 당긴 거고요. 산소 입장에서도 네 전자를 안쪽으로 당긴 입장인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 둘 다 전자를 좋아하는데 누가 더 좋아하냐고. 누가 더? 산소가 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이제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 얘기까지 하지 않는데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이 전자 배치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유결합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기느냐, 내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 누가 더 힘이 세서 자기 쪽으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느냐를 얘기하는 게 바로 전기 음성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화학을 배우시게 되면요, 한 주기에 따라서 짝짝짝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늘어감에 따라서 뭐 전기 음성도, 누가 전자를 더 좋아하는지를 값을 차차차차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수소보다 산소가 훨씬 커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전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었잖아, 산소가. 가장 센 게 아까 전에 이거라고 했어요. 플루오린, 얘가 1등이에요. 그리고 2등이 누구라고? 산소예요, 산소. 이 산소는요, 플루오린 만나는 거 아닌 이상 그 누구랑 만나도 전자를 더 자기 쪽으로 당기는 아이예요. 얘가 그 누구랑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전자를 더 자기 쪽으로 두는 아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전자가 사실 이렇게 전자쌍을 제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랬지만 이 전자쌍이 사실 산소 쪽에 더 가깝다고. 이 전자쌍이 사실 산소 쪽에 더 가깝다고. 이랬을 때 우리가 산화원은 물론 산소 쪽에 가깝다고 해서 수소가 뭐 플러스적인 이온을 뜬다거나 산소가 마이너스적인 이온을 뜬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전자를 완벽하게 뺏은 건 아니야. 이 결합이 끊어질 때는 수소도 지 전자 가져가고 산소도 지 전자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공유 결합을 그래서 조금 더 센 애 쪽으로 전자를 뺏겼다라고 치고 마치 전자를 뺏겨서 이온 결합이다 라는 느낌으로 치부하고 값을 매겨보면 산소는요, 양쪽 수소에게서 전자를 2개를 뺏었죠. 하나씩 뺏었죠. 총 2개를 뺏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몇?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수소는요, 산소에게 전자를 하나 뺏긴 셈 치면은 얘는 몇이야?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플러스 1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H2O가 만들어졌을 때 이 안에서의 사실 공유 결합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거고 산소가 전자를 훨씬 더 좋아하니까 전자를 뺏었다라고 아예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산소는 전자를 2개 뺏었으니까 이 아이는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가지게 될 거고 이 수소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불러? 이 값은 사실 전하량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 값은 전하량은 아니야. 왜냐하면 실제로 전자를 뺏거나 뺏긴 건 아니니까 뺏었다고 치고 뺏겼다고 치고
그 전하량이라는 값을 추산해 보건데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값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산화수라고 부른다. 산화수. 제가 설명을 구구절절 길게 했지만 심플한 겁니다. 공유결합을 이루었을 때 좀 더 센 쪽이 전자를 다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센 쪽에게 전자를 다 뺏겼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의 뺏긴 만큼, 뺏은 만큼 전하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바로 산화수라는 개념이에요. 산화수라는 개념.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산소도 없고 이온 결합도 아닌 뭐 이런 과정. 질소가 있었는데요. 이 질소가 3개의 수소를 만나서 NH3라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는 누가 산소고, 누가 산화고 누가 환원인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얘도 분명히 산화환원 반응이지만 전자 이동도 딱히 눈에 띄지 않고요. 그리고 산소 이동 딱 2개 띄지가 않습니다. 대신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얘네 둘이 결합해서 얘가 되었는데 질소랑 수소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좋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수소는요, 웬만한 누구랑 만나도 전자를 뺏기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결합을 이뤘을 때, 특히 공유결합을 이뤘을 때 전자를 뺏기는 애 중에 하나예요. 즉, 얘랑 질소랑 수소랑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났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이뤘겠죠. 질소의 비공유전자쌍 한 쌍 나오고요. 홀전자 3개가 있었는데 홀전자 3개가 각각 수소랑 단일결합을 하는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질소 입장에서는 수소 하나, 둘, 3명한테서 전자를 뺏었겠죠. 그래서 전자를 총 3개 뺏었겠죠. 그래서 뺏은 양을 쓰면은 마이너스 3, 3개 뺏었으니까 마이너스 3인 거고요. 수소는 어때요? 이 수소는요, 전자를 각각 하나씩 뺏겼죠. 그래서 플러스 1일 겁니다. 수소 하나당 전자를 하나 뺏긴 거예요. 이렇게 산화수로 쓰면 이게 바로 산화수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산화 하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앞에 걸 봐야지. 여러분들, 질소가 혼자 있을 때는요, 얘는 전자를 뺏었어? 뺏겼어? 아무것도 아니죠. 혼자 있는데 전자를 뺏을 것도 뭐 있고 뺏길 것도 뭐 있어. 그래서 0이에요. 얘 0. 수는 어때요? 얘도 뺏은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죠? 그래서 0입니다. 자, 그러면 잘 살펴보면요, 질소는요, 산화수 값이 0에서 마이너스 3이 되었어요. 0에서 마이너스 3이 되었습니다. 산화수가 감소했죠? 이렇게 감소한 거, 전자를 약간 얻은 느낌, 이 아이가 환원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수소는 산화수가 0이었는데 얘가 플러스 1로 증가를 했죠? 산화수가 플러스 1로 증가했다라는 거, 전자를 뺏겼다라는 거, 전자를 잃었다, 산화입니다. 산화. 그래서 산화수로 얘기를 할 때에는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아이들이 바로 산화 개념이에요. 증가하는 아이들이 산화하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산소를 얻었다, 전자를 잃었다, 산화수가 증가했다를 찾으면 산화고요. 반대 개념이 환원 개념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것도 그렇고 산화수를 일일이 그럼 누구랑 만날 때 누가 이기는지 다 외워야 됩니까? 물론 이게 누가 누구랑 붙을 때는 뺏기고 누가 누구랑 붙을 때는 막 뺏고 막 이런 관계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일일이 다 외울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사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산화수를 이제 보통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뭐랄까 좀 보편적인 기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산화수를 계산하는 보편적인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호던소 물질입니다. 호던소 물질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분자를 원소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수소 2개가 붙어서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2개가 공유결합을 했지만 수소랑 싸우고 있어. 누가 이겨? 아무도 안 이겨. 똑같이 가운데에 비겨버리겠죠? 비겼으니까 뺏은 것도 없고 뺏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산화수가 0이에요. 0. 호던소 물질 이런 거 H2, O2 이런 애들은 산화수가 0입니다. 0. 이건 어때요? 단원자 이온 상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이온. 그러니까 원자 하나짜리인데 이온이 되어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애초에 얘는 플러스 2가잖아. 중성에서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 애죠. 그러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플러스는 플러스 1. 즉 단원자 이온은요. 그 이온의 전하량을 그대로 써주면 그게 산화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여기까지 너무 당연하죠? 여기까지 너무 당연해. 자, 이번에는 중성분자 한번 볼게요. 어떤 중성분자, 즉 공유결합을 한 물질을 얘기할 때에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는요. 이 산소는요. 웬만하면 마이너스 2예요. 웬만하면. 산소는요. 누구랑 만나도 전자 일단 두 개 뺏고 시작해. 누구랑 만나도. 오케이? 자, 그에 반해 요 수소 있죠? 이 수소는요. 공유결합을 이룰 때, 중성분자 공유결합을 이룰 때는 누구랑 만나도 전자 하나를 줘. 전자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보통 누구랑 만나도 플러스 1인 상태예요. 그 외 기타 사항으로는요. 이런 철과 구리가 잘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철과 구리는 20번 밖에 있는 아이들이죠. 왜 우리가 20번 밖에 있는 애들을 잘 다루지 않느냐? 이 철과 구리는요. 왜 우리가 칼슘은 2족 원소여서 우리가 플러스 2짜리 그 이온만 만들어지고요. 염소는 17족이어서 마이너스 1만, 나트륨은 1족 원소여서 플러스 1만 만들어지는데 이 철과 구리는요. 철은 특히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다 만들어지고요. 얘도 플러스 1, 플러스 2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산화수가 플러스 1일 때도 있고 플러스 2일 때도 있고 플러스 3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요런 아이가, 내가 여기까지는 알겠어. 여기까지. 호돈소 물질은 비겼으니까 0이고 이온은 그만큼 뺏겼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중성분자에서 산소는 거의 대부분 두 개를 뺐고 수소는 거의 대부분 하나를 뺏긴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그렇다면 철과 구리가 있을 때에는 얘네들의 산화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예시를 들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